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 서로 다른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 새겨진 별자리, 하라파 문명의 재단에서 발견된 수로 구조, 그리고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단 하나, 하늘을 바라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마지막에는 믿기 어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조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 옥스퍼드에서 고대사를 가르치는 에드워드 블레이크 교수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은 문명의 기원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쫓아왔습니다. 수메르에서 출발한 문명의 흔적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라는 단순한 흐름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고대사의 정설이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뒤흔드는 첫 단서는 뜻밖에도 한 통의 메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 메일함에 도착한 것은 러시아 바이칼호 인근 발굴팀이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북두 칠성 문양 청동기 미지의 문명, 흐름, 별거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첨부된 청동 거울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남겨진 별자리의 배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에서의 강의도, 회의도 모두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카이브를 뒤졌고 하라파 문명의 유물 분석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공통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설계 방식, 물의 재단 구조, 천문 관측의 위치 배치까지 무언가가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길의 끝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었던 걸까요? 이 길을 따라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제 연구는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유역, 우르와 라가시, 에리두에서 출토된 수천 개의 점토판 중 일부에는 별자리에 관한 기록이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사 의식이나 왕의 통치 기록과 관련이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천문학적으로 계산된 항성의 위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별자리 기록 중 북두 칠성의 배열은 이상하리만큼 정확했고 그 배열이 마치 어떤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재래용 문양으로 보기 어려웠지요. 그 패턴을 바탕으로 저는 인더스 문명의 천문대와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하라파 유적에서 발견된 천문대의 재단 구조는 수메르 별자리 배치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사성. 이런 현상은 고고학에서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이건 단순한 영향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은 기존의 고대사 패러다임을 뒤엎는 것이었고 학계에서는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드러나는 유물의 일관성은 이 흐름이 단순한 가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인더스를 지나 바이칼로,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숨겨진 경로의 초입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특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은 놀랍도록 정밀한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배수로와 저수지, 공동 목욕장까지. 그러나 그중 가장 기이했던 구조물은 물의 재단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엔 종교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구조는 단순한 재단이라 보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저는 해당 재단의 구조도를 입체적으로 복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별자리 기록과 겹쳐보는 실험을 시도했지요. 놀랍게도 물이 흐르는 경로는 특정한 별자리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절기 변화 시 물이 이동하는 방식이 북두 칠성의 위치 변화와 맞물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라파의 재단은 단지 물을 다루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반영하는 지상의 천문 기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옥스퍼드 학회에 보고했고 여러 학자들이 회의적으로 반응했지만 일부는 이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고고학자 드미트리 예브세예프는 바이칼 유역에서 유사한 구조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그 유적 또한 물과 별, 제의가 한데 얽힌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요. 이제 수메르 하라파 바이칼이라는 문명의 궤적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이 흐름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명은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끝엔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바이칼 호수 인근 부랴트 지역의 한 고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은 제 연구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유물이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북두 칠성의 형상이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고 중심에는 음각으로 만들어진 구멍이 있었습니다. 현미경 촬영 결과 거울은 단순한 반사 도구가 아니라 특정 각도로 별빛을 모으기 위한 설계가 내포된 도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대 천문 관측 장비의 초기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더불어 거울이 출토된 무덤의 주인은 마치 사제나 점성술사처럼 보였고 그의 곁에는 또 하나의 정교한 조각, 태양 문양이 새겨진 석판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수메르와 하라파에서의 발견과 이어지는 유사성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문양과 구조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면 이 거울은 하늘의 길을 동쪽 끝으로 전달하는 문명의 중계점이었던 셈입니다. 바이칼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문명의 자취는 요하 유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하는 지금의 중국 동북부, 과거 만주라 불리던 땅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입니다. 이곳은 고조선 이전의 문명 흔적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였으며 특히 홍산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중국 학자들과 공동 발굴팀을 꾸렸고 그곳에서 북두 칠성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옥기와 제사 유물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돌재단 위에 반구형으로 배치된 7개의 작은 옥구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배열은 바이칼 청동 거울과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 태양 신상은 하라파의 상징 체계와 유사했으며 방향성까지 동일했습니다. 유물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하늘의 신호는 요하를 건너 동쪽 끝 한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하를 따라 내려온 문화는 마침내 한반도의 북부에 도달합니다. 저는 단군 신화와 초기 고조선 유적을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고조선의 제사 유적에서 발견된 구조들이 앞선 문화들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강화도 참성단의 구조는 하라파의 천문재단과 형태가 유사하고 배수로의 흐름마저 별자리의 운행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양 인근에서 출토된 청동 단검의 문양은 바이칼 청동 거울과 같은 별 배열을 지니고 있었고 단검의 방향은 동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명이 이곳에 도달하며 무엇인가를 봉인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고대의 비밀을 이 땅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고조선을 문명의 시작점이 아닌 문명의 봉인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흐름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숨겨진 땅으로 말입니다. 고조선의 철학을 담은 고대 경전, 천부경. 저는 이 경전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신화적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각 글자의 배열, 구절의 흐름, 숫자의 구성은 모두 수학적, 천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시무시일에서 시작되는 첫 구절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동시에 고대 수메르의 창세 신화 구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는 구절은 하라파의 사제들이 사용하던 제이문과도 일맥상통했지요. 특히 371원이라는 표현은 북두 칠성과 삼태성, 즉 고대 동방 별자리의 핵심을 함축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한반도에 남겨진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동해 온 문명의 흔적이자 동방의 고대인들이 별을 관측하고 이해한 방식이자 언어로 표현된 천문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천부경이 단순히 보존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봉인의 최종 열쇠였던 셈이지요. 천부경을 해독하며 제 안의 감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흥분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경전이 수천 년간 문명의 이동을 암시하고 있었다면 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왜 지금까지도 학계에서는 이를 신화라 치부하며 배제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수메르와 하라파,
바이칼에서의 기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유물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갔고 그 끝자락에 고조선과 천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명은 동쪽으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동쪽은 결코 시작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봉인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록과 유물이 흐름을 암시하고 있음에도 끝에서는 마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처럼 신화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인을 왜,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풀고 있는 것인가? 천부경과 함께 저를 사로잡은 또 하나의 장소는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단군의 제천의식이 행해졌다고 전해지는 참성단. 대개는 제단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구조가 천문학적 기능을 가졌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참성단은 북두칠성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점에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둘레의 각도는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설계된 듯했고 바닥에 새겨진 선들은 별의 이동을 기록하던 일종의 관측선이었습니다. 강화도의 바람과 바다, 그리고 고요한 그 제단 위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조선의 제사장들이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린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문명의 의무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 흐름을 알고 있었고 하늘의 길을 기록하며 끝내 이 땅에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강화도는 고조선이 남긴 문명의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물과 문양, 제단의 구조만이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닙니다. 언어, 그 자체도 문명의 유산입니다. 저는 고조선 관련 연구 중 언어학자들과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 이전, 이 땅에서 사용하던 이두, 향찰, 그리고 그보다 더 원시적인 소리 체계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놀라운 것은 고조선의 고어라 추정되는 언어에서 발견되는 몇몇 어휘와 발음 체계가 인더스 문명의 상형 문자 체계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확정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통시적 흐름에서의 흔적에 가깝지만 그 반복성과 구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대의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원과 세계관을 담은 진동이자 시간의 입자였습니다. 고조선의 사람들은 그 진동을 언어로 남겼고 그것은 유물처럼 형태를 바꾸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문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조선의 제사 문화는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보이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강화도뿐 아니라 지리산, 백두산 인근의 제단 유적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의 방향성과 배치 구조가 모두 별자리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제단이 있는 산의 꼭대기는 대부분 북두칠성과 직각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주요 제사 시점은 절기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과학이자 기술, 그리고 계승된 의식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그들의 제사는 고대의 지식과 전통을 계승하며 끊어진 흐름을 이어붙이려는 행위였습니다. 제단 위에서 울려 퍼졌던 북소리, 연기, 그리고 읊조려졌을 소리들은 그 자체로 우주의 질서를 되새기고 문명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치였던 겁니다. 제사는 곧 연결이었습니다. 땅과 하늘, 과거와 미래, 인간과 신성. 그 중심에는 고조선이 있었고 그 제사 문화는 문명의 언어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은 실천이었습니다. 고조선까지 이어진 문명의 흐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요하 유역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지점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물은 남아있으나 이를 설명하는 문서나 문헌은 의도적으로 제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삼국 이전의 기록은 단군 신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설로 치부되거나 중국의 부속 문화로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문명 봉인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기억의 단절이자 정보의 차단이었습니다. 과거의 연결고리를 인위적으로 끊고 특정한 역사만을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막으려 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조선 이전의 문명을 신화와 전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명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고대 동방 문명 간의 천문학적 유사성에 대한 고찰. 겉보기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제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지금까지의 역사관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죠. 수메르의 별자리 기록, 하라파의 제단 구조, 바이칼의 청동 거울, 그리고 고조선의 천부경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명 흐름으로 제시한 제 논문은 빠르게 거부당했습니다. 일부 동료 학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너무 억지스럽다. 고조선은 역사적 증거가 부족한 신화일 뿐이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내 눈 앞에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더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논문이 거절된 이후에도 저는 모든 자료와 유물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에서 고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여전히 분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미리 설계된 듯한 일관성과 질서가 드러났고 각 문명 사이에 남겨진 흔적들은 단절이 아닌 연속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계는 좀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역사 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명예나 학술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끝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처음 고대 문명에 대한 책을 접했을 때 느꼈던 경이로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감각이 지금도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그 흐름을 끝까지 밝히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발굴과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들은 기존의 분류 체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동 단검에는 하라파 유물에서 보았던 제단 문양과 유사한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특정 돌제단 위에 새겨진 원형 무늬는 바이칼 유역의 청동 거울 배치와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고조선 유적지에서 확인된 천문도 추정 유물은 단순한 별자리 기록을 넘어서 하늘의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물들이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신화로 간주되며 외면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 시선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기억의 유산을 막는 구조적인 망각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질문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문명의 조각들은 자꾸 흩어지고 왜 이 연결고리만큼은 외면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은 저를 다시 수메르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조사 중 판독이 어렵다고 여겨져 보려 했던 점토판 일부를 다시 꺼내들었고 고조선에서 확인된 구조와 상징을 적용해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7개의 비주로 해석되는 상형 문자는 북두 칠성과 관련된 의뢰를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하라파의 제단에서 확인된 수열 형태와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조선의 천부경에 등장하는 371원이라는 구절 또한 동일한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을 넘어 유사한 사유, 체계와 상징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물보다 더 명확한 진술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고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고 그 문명 간의 연속성을 정식으로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며 이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는 관점은 기존 학계에서는 여전히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결이 단순한 문화 전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물과 제단, 천문 기록, 그리고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조선과 하라파 문명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숫자, 체계와 방향성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라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시선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한 분석에서는 고조선 제사 유적의 배치 방식이 하라파의 도시 설계 원칙과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조금씩 증거가 모이고 있습니다. 흐름은 존재하고 문명은 연결돼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저는 그 흐름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현장 연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한반도 북부 지역과 요하 유역, 그리고 강화도였습니다. 이 세 지역은 각각 문명의 종착지, 중간 지점, 그리고 봉인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화도는 예전보다 더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참성단의 구조는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종의 천문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3차원 스캔 결과 재단 둘레에는 별자리의 계절 이동을 암시하는 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는 중심축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구조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별과 시간,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이 단지 과거를 밝히는 연구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방향성을 다시 묻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의 현장을 떠나던 날, 저는 바다 건너편 수평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랜 문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지 고대의 비밀을 하나 밝혀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명이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고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에서 시작된 그 흐름은 하라파를 지나 바이칼을 거쳐 고조선에 이르렀고 그 끝자락에는 진실을 보려는 지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흐름을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조각들을 모으고 잊힌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 길의 끝에서 비로소 묻게 되었습니다.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문명의 흔적을 따라간 이 여정은 단지 유적을 탐사하고 기록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인간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명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중심을 권력이나 기술 혹은 도시의 크기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심은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기억을 간직한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조선은 수많은 문명의 최종 지점이자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 숨겨진 땅이었습니다. 천부경 속 짧은 글귀, 강화도의 바람결 속에서 느껴지는 별의 리듬, 사라졌다고 여겨진 언어의 울림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자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여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더 이 흐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물을 통해 이어진 문명의 고리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까요? 왜 돌을 쌓고 별의 위치를 기억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계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명을 연구하며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이 남긴 돌 하나, 문양 하나가 오늘날의 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단순한 연구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의 전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쓰고 있고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메르에서 고조선까지 이어진 문명의 흐름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문명은 단순히 기술과 유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고조선을 더 이상 신화 속의 이름으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잊힌 문명의 마지막 지점이자 인류의 새로운 흐름이 태동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지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삶 그 자체였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